안녕하십니까. 박교 논술의 변유란 강사입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여러분들 12월 6일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12월 5일 성균관대 논술 바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서강대까지 시험을 연달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따라서 서강대도 성균관대도 같은 학생들이 보통 시험을 보다 보면 중복 합격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은 둘 다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는 점과 문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정시에서는 보통 상위 누적 3.3%의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는 학교예요. 이 중에서 역시 정시에 해당하는 0.4, 즉 40%로 한정했을 때는 보통은 상위 1.3에서 1.7% 내외의 학생들이 정시에서 1.3에서 1.7%의 범주 안에 드는 학생들이 합격 가능하고요. 특히 서강대학교는 정시에선 특징이 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높아요. 2020학년도 기준에서 수학의 반영 기준이 46.9%였어요. 2021학년도에는 이게 좀 낮아져서 45.2%로 조금 반영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지원을 했을 때 정시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바로 서강대예요. 따라서 나는 국어보다는 수학을 좀 더 잘해 또는 이과에서 나는 문과로 수학을 되게 잘했는데 지원할래 라고 했을 때 정시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학교죠. 그런데 나는 문과 학생인데요. 선생님 왜 문과 온 거 아시잖아요. 수학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서강대는 꼭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합이나 또는 논술로 지원해야 되는데 종합전형은 사실은 내신 1등급이나 2등급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는 논술이 답이겠죠. 자, 논술전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문계열은 성균관대 시험이 끝나고 난 12월 5일 다음 12월 6일 일요일이에요. 당연히 최저 기준은 있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역시 100분이네요. 그렇죠? 100분에 걸쳐서 경영경제학부가 먼저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역시 100분 동안 인문계열 사회과학부 등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한 학부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체크하세요. 자, 지원 자격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2021학년도 2학년 2월 수료자 중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한 점 같습니다. 자, 경쟁률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영학부의 경우에는 무려 100대 1을 넘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요소에서 수능 최저 기준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이 사실은 만점 처리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교과 반영률이 비교과를 제외하고 되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강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과, 내신 반영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큰 의미가 없느냐? 내신 1등급이 예를 들면 10% 중에서 100점으로 부여할 때 내신 8등급까지 97.3점이고 9등급만 0점 처리돼요. 선생님 그러면 내신 8등급 학생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면 보통은 6등급까지를 저희가 보통은 잘 잡거든요. 6등급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98.1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등급과 내신 6등급 사이의 점수 차가 1.9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1.9점. 선생님 그러면 사실상 뭐가 결정하죠? 맞아요. 논술 점수가 결정해요. 딱 두 문제가 출제되는 이 논술 점수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깐 내용을 지우고 다시 한번 밑에를 볼게요. 자, 문제는 선생님 어떻게 출제돼요? 라고 했을 때 문제는 100분 동안에 글자 수 800에서 1000자짜리의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요. 네, 문항 1번은 반영 비율이 40%, 문항 2번은 60% 이렇게 반영이 돼요. 문항 2번이 좀 더 중요성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 계열에서 수학,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서가탐인데 한 과목만을 반영하고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6 이내. 다만 한국사는 4등급 이내 반드시 드셔야 돼요. 자, 교과는 10%인데요. 네,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반영 비율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관련 과목 다 반영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과 10%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네, 그리고 교과 10%도 선생님 뭐라 그랬죠? 내신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 기준에서 마이너스 1.9점 편차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따라서 내신 때문에 선생님 전 너무 두려워요. 이런 학생들은 불안감을 떨치세요. 자, 그렇다면 논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시간과 문항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성들을 지금부터 잘 듣고 어떤 거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은 100분인데요. 자, 두 문제가 출제돼요. 두 문제. 지금 글자 수는요. 문항당 800에서 1000자짜리예요. 자, 문항 1번이 40%, 문항 2번이 60%. 두 번째 문항이 좀 더 중요하죠.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해요. 시간 배분이. 선생님, 상식적으로 50분 이렇게 배정하면 되죠. 물론 가능해요. 그렇지만 문항 1번과 문항 2번이 같은 제시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문항 1번의 제시문과 문항 2번의 제시문이 다르다는 점. 또 하나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항 1번과 문항 2번의 제시문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시문의 개수가 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따라서 빠른 시간에 제시문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를 이해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을 집에서 정해놓고 늘 연습을 해보세요. 한 문제 보통 45분에서 50분 이내에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문항 2번이 왜 배점이 높을까요? 그건 문항 2번에서는 소문항 구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800자 1000자가 보통 두 문항 또는 세 문항의 소문항으로 나누어져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요구 조건을 정확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긴 문제를 소문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훈련도 반드시 필요해요. 자, 주의해야 될 점, 과락 기준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라도 백지 제출하면 합격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문제 번호와 답안을 바꿔서 제시한 경우에도 역시 과락 처리돼요. 검은색 위에 색깔 볼펜을 사용하는 경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답안지나 답안지 여백에 아무 의미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표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생들이 글자 수 체크한다고 원고지 옆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과락 처리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서강대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분석을 같이 해드렸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든 경쟁률을 뚫고 서강대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서강대 논술 경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